이 두 번째 주제, 일본하고 완전히 끝내기로 한 게 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래서 저는 이 일본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지금 뭐 매기 우한폐렴 이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내 정말 정권 바뀌기 전에, 그리고 통합당이 제1당이 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이 겁 많은 개, 겁 많은 바보용으로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북한 이렇게 미사일 쏜 거로 보면은 참 아마 합참도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군인들이 기가 막힐 건데, 원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발사체를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김여정이 그날 이 발사체, 이 미사일에 대해서 NSC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겁 많은 개라고 하는 둥, 뭐 바보라고 하는 둥 엄청나게 독서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런데도 찍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다음날에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내서 우한폐렴 잘 이겨내라고. 근데 오늘 미사일 또 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때 친서 보내자마자 문재인이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또 친서를 보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금방 친서 보내고 또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미쳤고, 우리가 김정은이라든가 뭐 여정에 대해서는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온통 다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았고요. 또 정치를 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왜? 이 어떤 외교 또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은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저도 일부러 NHK 많이 듣고 일본 책을 일부러라도 봅니다. 왜냐? 살아있는 게 언어기 때문에. 근데 정치도 외교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은 바보짓을 했습니다. 제일 바보짓을 한 거는 선두주자는 문재인인 거죠. 우한폐렴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안 한 거예요. 중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인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딱 입국 금지한 나라들은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던 나라, 말하자면은 이탈리아, 한국, 일본이 지금 큰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거의 시한폭탄인 거죠. 근데 아베도 문재인이도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즉 시진핑하고의 중국몽과 함께 가가지고 다 자기들의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즉 문재인은 4.15 총선 때 시진핑을 오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핵 개발에 대해서 홀딩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말 정도로 이렇게 들으면서 중국몽을, 즉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함께 가겠다. 즉 미국하고의 사이는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미국이 조금 있다가 한국 입국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아베는 지금 내우우한 상태입니다. 정말 우한폐렴이 정말 내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그리고 아베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고, 뭐 사학 스캔들이라든가 벚꽃 스캔들이라든가 이러저러한 게 참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베 정권에서 제일 타격이 주는 게 뭐냐, 중국 리조트에서 도박장 개설하는 리조트에서 그거를 이제 사바사바 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일본에 아베의 말하자면은 아베 키즈, 아베의 아이들인 의원한테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을 비롯해갖고 돈을 뿌린 거예요. 일본 정치가 금권 정치에 이 칼날을 댄 건 누구였나? 도쿄 특수 수사부였습니다. 도쿄 특검이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검사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본 정치에서 금권 정치가 사라졌어요. 다나카 가쿠에이가 있을 때는 돈하고 권력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돈 탁 받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다나카가 토건 왕국을 세운 거예요. 여기저기 막 SOC 막 이렇게 해서 도로 만들고 건물 세우고. 그래서 일본 도로 중에 이렇게 하면 막 S자로 간 게 많습니다. 왜? 토건을 하면서, 즉 재벌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일본은 참 재벌이 혜택했죠. 큰 회사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정치인들한테 돈 나눠주면서 금권 선거를 다나카 가쿠에이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요, 고속도로 어쩌다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가면은 진짜 또 가면 톨비 받고, 또 가면 톨비 받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간다, 도쿄에서 저 오사카 정도 가면 톨비가 한 20차례를 내야 됩니다. 더 낼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번 끊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즉 지방 토호들이 길을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금권 정치하고 딱 해갖고 계속해서 돈을 일본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20년 30년 이러면서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일본이 보면은 물건값이 유통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동안에. 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래서 일본은 이 도매, 그 다음에 소매, 이 정도가 아니라 도소매, 뭐 소매, 뭐 이렇게 돼갖고, 왜? 서로 사람을 거치면서 나눠 먹고 살자. 이것도 정치의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먹고 살기가 지금 아베와에서 스물스물 복구되고 있는 거예요. 아베는 또 시진핑이 와가지고 도쿄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이 이런 식으로 창궐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베가 지금 시진핑을 빨리 불러갖고 도쿄 올림픽은 꼭 우리 참가해, 뭐 우리 사람 도쿄 올림픽 좋아해, 뭐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시한폭탄인 거죠. 이렇게 극성하는 이유는 뭐냐? 아베와 문재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문재인 잘못이 더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소미아 기억하실 겁니다. 지소미아를 문재인이 중단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래놓고 지금까지 그냥 찌질찌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문재인 스스로가 내가 정치 권력에 말하자면 이득을 위해 가지고 나라 안보를 팔아먹었다. 이거를 바로 문재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한국이 점점 더 이렇게 우한 폐렴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말하자면 2주 격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강경화를 비롯해 갖고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주일 대사도 손 놓고 있었어요. 아, 일본이 그럴 리가 없지요. 일본은 우리하고 잘해보려고 합니다. 아베로서는 국민들에게 우한 폐렴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자, 지금처럼요, 한국에 우한 폐렴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 말하자면 크루즈선 이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방역을 했다.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은 맨날 촛불 들어서 참 그것도 참 난리지만 일본 국민은 정부의 노예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베의 뭐 벚꽃 스캔들, 사학 스캔들은 벌써 무너졌어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요, 지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그래봤자, 왜 민주당 정권을 한번 겪었거든요. 자민당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못하니까 바꿔보자. 그래서 불만스러워서 불안을 택했다. 즉 민주당 정권이라는 불안을 택했다. 근데 해보니까 또 민주당이 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러나 저러나 자민당이 낫다. 이래가지고 일본 정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아주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모두 그냥 희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의 세상이고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2주 격리 카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 대통령이라면 저는 통 크게 나가겠습니다. 좋다.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2주 격리했지만은 우리는 일본인에 대해서 이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말하자면은 제대로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해주겠다. 왜? 일본하고 우리의 이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하는 이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맞불로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한국 경제 고꾸라집니다. 지금 일본 유학생들이 어저께 일본에 가는 비행기 타느라고 난리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이 그동안에 아주 거의 대구처럼 참참하고 조용했었는데 어저께라도 막 비행기라도 타겠다는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 뭐 기업가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3월 9일부터 이제 비자가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일본 경제에 대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연관이 있는데 이 와중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일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베, 네가 2주 동안 뭐 격리시키고 갑자기 이것도 준비기간 없이 이렇게 무비자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는 뭐 말하자면 준비기간을 둔다든지 또는 어떤 점에 있어서의 그 제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를 했다든지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우한 폐렴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안 갑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전염병, 역병을 있지만은 오늘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일본을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썼던 거는 그 앞에 제목을 제가 길게 붙였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본은 없다였습니다. 그 당시에 1900 그게 여러분 93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낸 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게 굉장히 뒤처진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일본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30년이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방식이 한국인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36년 식민지 통치, 인류 역사상 일본처럼 가혹하게 식민지 통치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있다는 거는 가장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모든 게 일본의 턱밑을 쫓아와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은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는 외교 정책과 일본을 넘어서는 정치로서 우리가 일본을 진짜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 문제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일본 애들이 일본 총리나 수상이요. 수상 되자마자 코스가 한국에 말하자면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 집 가고 스미마sen 잘못했습니다. 유르시테 구다사이 뭐 이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 겁니다. 그 모든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는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바로 이게 일본에 대한 봉쇄로서 나온 겁니다.